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도 마지막 반달만 남았군요. 참으로 무상한 세월입니다. 43번째 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었다. 논과 밭에 곡식이 한창 쑥쑥 자라야 하는데 비는 오지 않았다.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흐리다가도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해가 쨍쨍 내리쬐어 논밭이 갈라지고 있었다. 마하나 위도 아무리 단을 찾아왔다. 제가 기우제를 지냈지만 하늘이 도와주질 않아요. 형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이곳도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다. 남들 도리가 있겠느냐.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단이 그리 말하자 아무리 반문했다. 무슨 말씀이요? 형님은 하늘의 아들이십니다. 형님이 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올 것입니다. 단이 깊이 생각했다. 그렇다면 하버니와 마하나가 한꺼번에 제를 지내자. 장소는 내산골로 하자. 보름후가 좋겠다. 내산골은 그동안 크게 번영하여 거대한 마을로 성장했다. 장터는 이제 어느 저작거리보다 더 활발했다. 군사 무천에게 건 장군과 함께 800명의 병사로 여우골에 병영을 짓고 마을을 지키게 하니 사람들은 너도나도 든든한 내산골에서 살기를 소망했다. 내산골은 언제부턴가 내산촌으로 높여 불렸다. 팽노인은 내산촌의 족장으로 해야 할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계셨다. 이놈아, 너는 어찌 그리 무심하기만 하냐? 가끔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겠냐? 팽노인이 단을 껴안고 그리 말하자 사람들은 노인에게 단에게는 경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놈이 아무리 위두라 해도 내 손자인데 어찌 마음대로 못 부르겠느냐? 맞습니다. 할아버지. 내산촌의 두물머리 언덕에 제단이 마련되었다. 그곳은 단의 어머니 고미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재물이 상위에 수북이 쌓이고 상인들이 나름대로 가져온 재물도 제단 아래 산처럼 쌓였다. 아물과 서웅이 제단 앞에 서고 그 밖에 손님들이 뒤를 가득 메웠다. 난실이 무희들을 데리고 와 내림꽃 한 판을 멋지게 놀았다. 남쪽 하늘에서 열풍이 불어왔다. 단이 제단에 올라 절을 크게 올리자 제단 앞에 모든 사람도 부복하고 절을 했다. 하늘이 시어 비를 내려주소서. 단의 목소리가 높이 올라 하늘에 닿았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지금껏 강한 햇살을 쏘아 내리던 태양이 구름 속에 숨어버렸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 주소서.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주소서. 제단 앞에 모든 사람이 합창했다. 굵은 빗방울 하나가 제단 위에 툭 떨어졌다. 이어서 서너 방울이 떨어졌다. 비다. 비가 오고 있어. 사람들이 다시 웅성대기 시작했다. 거짓말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한참을 굵게 내리다가 가늘게 내리기를 반복했다. 단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이번 비는 장마가 되어 많이 내릴 것이다. 낮은 지역은 물에 잠길 수 있다. 서둘러 막힌 물길은 터주고 지대가 낮은 곳은 뚝을 쌓아라. 이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니 서둘러라. 전 병력을 투입하라. 단의 말대로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잠시 그쳤다가도 다시 이어지며 비는 보름 동안 계속해서 내렸다. 스승님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리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장마가 질 줄을 아셨습니까? 정말 스승님의 뜻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것입니까? 서웅이 단을 보며 물었다. 하늘에 닿아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읽었을 뿐이다. 하늘을 읽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일찍이 스승을 따라 천문을 익힌 적이 있었다. 그때 매일매일 하늘과 땅을 살펴 기록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익혔느니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쯤은 예측할 수 있었다. 단의 말에 서웅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알아듣기 힘듭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스승님을 그냥 하늘의 아들이라 믿겠습니다. 하늘이 맑은 정오였다. 갑자기 경비병이 마당에 뛰어들었다. 큰일 났습니다. 명희촌의 괴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뭐라고 했나? 괴물이라니. 예, 괴물들이 말을 타고 나타나서 거리를 휘젓고 다닙니다. 말을 탔다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우리 병사들이 그들을 에워싸자 그들은 오히려 길을 비키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길을 비켜달라? 그들은 어디로 가겠다고 하더냐? 위두님을 만나게 해달랍니다. 이런, 어서 그들을 나에게 안내하라. 그들에게 예를 갖추어 정중히 모시거라. 단이 소리쳤다.
서웅이 깜짝 놀라며 단의 어깨를 붙들었다. 괴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쩌려고 괴물들을 불러드립니까? 경비대장이 괴물들의 앞에 섰다. 저희가 결례를 했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경비대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괴물도 당황하며 엉거주춤 고개를 숙였다. 위두님께서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말을 탄 괴물들이 경비병의 안내에 따라 마당으로 들어섰다. 아닌 게 아니라 모두 한결같이 괴괴한 모습이었다. 맨 앞에 호피를 두른 사내가 단을 쳐다보았다. 오, 역시 두령님이셨군요. 단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루를 뛰어내리더니 신발도 신지 않고 괴물들에게 뛰어갔다. 두령도 급히 말에서 내려 단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였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두령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위두님. 단과 두령은 서로 얼싸안더니 다시 떨어져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또다시 상대를 서로 붙들어 안았다. 그때 말 한 마리가 앞발을 치켜들며 큰 소리로 울어댔다. 검고 붉은 건장한 말이 주인을 질질 끌며 단의 앞으로 다가왔다. 단은 한눈에 그 말을 알아보았다. 산채에서 친구로 사귀었던 그 적토마였다. 적토마가 단의 가슴에 머리를 내밀었다. 단은 말에 머리를 안고 갈 길을 쓰다듬었다. 너도 건강히 잘 자랐구나. 적토마가 드디어 주인을 찾았군요. 그때 불과 며칠 동안을 같이 있었는데 말은 이미 하늘의 아들을 자신의 주인이라 여겼던가 봅니다.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참으로 신비한 말입니다. 단은 두령과 담소를 나누었다. 두령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참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전에 말한 그대로 위두님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는 그때 솔직히 위두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단이 겸연쩍어하며 응답했다. 저수지 똑반에도 그랬습니다. 지난 가뭄에 다른 곳은 땅이 말라버렸어도 우리는 논과 수수밭에 계속 물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저수량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러나 그 저수지도 다 말라버리자 때마침 비가 내렸습니다. 열흘 동안 비가 쏟아지자 다른 저수지의 뚝이 그만 터져버렸습니다. 그곳은 후일 내가 목초지를 위해 추가로 만든 뚝이었죠. 뚝이 터지자 목초지가 물에 휩쓸려 황폐되었어요. 나는 비로소 물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마을 위쪽의 뚝이 터져버리면 마을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닷새 동안 비가 더 내리자 나는 사람들에게 이주할 준비를 시켰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비가 그친 후 나는 뚝에 올라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비에도 뚝은 어느 한 곳 손상이 없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비 온 뒤 끝에 저수지는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저 끝까지 남실대는 물이 너럭바위로 넘쳐 흐르는 물이 뚝의 바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나는 비로소 하늘의 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버니에 귀속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두님,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물론이지요. 당연하지요. 단이 두령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그리고 우리 기마병들은 하늘의 아들님의 곁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위두님, 저를 호위병으로 받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는 기꺼이 두령님을 수호장군으로 모시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석장군으로 모시겠습니다. 단은 서웅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분이 실질적인 마하나의 위두요. 잘 부탁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위두가 누구시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늘의 아들을 모시려고 왔습니다. 이번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세진이었다. 따라서 소나간과 두미강 유역은 곳곳이 범람하였다. 하버니에서는 미리 제방도 쌓고 수로를 열어 대비했지만 그래도 피해는 적지 않았었다. 그러나 세진이 지역은 아무 준비가 없이 홍수를 맞았다. 특히 두미강 유역은 지대가 낮은 평원이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 두미강 유역의 세진이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돌며 방황하기 시작했다. 소웅이 급하게 단을 찾았다. 세진이의 소루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 합니다. 소루, 위두 소물의 조카라고 합니다.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이번 홍수의 피해가 소물의 실정 탓이라 하며 소루가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간 세진이의 소물은 각지에서 미녀들을 모아 연회를 즐기길 좋아했다. 연일 새로운 이유로 새로운 미녀를 모아 연회를 즐겼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장마가 들어 큰 피해를 보자 들은 이게 모두 소물이 하늘의 미움을 받은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세진이의 난리가 났다 합니다. 그들 스스로 정화될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소루가 우리 하버니의 추미도를 점거하고 그 땅을 자신이 다스리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을 그들이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추미도라면 파수대가 있는 삼각지를 말하느냐? 예, 그곳은 강 한가운데 암벽이 높이 솟아있어 두미강 전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내려 보이는 풍경이 절경입니다. 위두이룬께서도 절벽 바위에 우둥지에 암자를 짓고 가끔 찾아보곤 하던 명소입니다. 또한 사방 50리에 이르는 땅이 비옥하여 온갖 작물이 풍성하게 수확되는 우리 하버니의 곡창이기도 합니다. 우리 병사들은 싸우지도 않고 순순히 물러났다는 말인가? 이번 폭우로 추미도 북부 지역에 많은 퇴적물이 쌓였습니다. 물이 빠지자 소루는 배를 타지 않고 말을 타고 육로로 건너왔다 합니다.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압도적인 기마병을 앞세워 추미도를 점거하고 병사들에겐 조용히 자리를 비켜달라고만 했답니다. 기마병이라 재미있는 놈들이구나. 그놈들을 만나보자. 단은 제사장 난실과 무희들을 대동하고 배에 올랐다. 물론 수호대장과 4명의 기마병도 함께했다. 서웅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었다. 적진에 가시면서 무희들을 데리고 가는 뜻이 무엇인지요? 그들에게 우리를 알아보게 하는 방법이다. 추미도 막로에서 소루는 다가오는 하버니의 배들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다. 병사들을 해변의 선착장에 집결시키고 전투 준비에 만반을 기했다. 배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피리 소리가 들리고 북소리, 석경소리, 공후소리가 차례차례 이어지고 어울리더니 천상의 음악인 듯 황홀한 노랫소리가 물결 따라 흘러왔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하늘이 맑고 바람 좋으니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물이 맑고 고요하니 배 띄워라, 배 띄워라. 하늘이 땅에 있고 땅이 하늘에 있구나. 소루는 지금껏 그런 음악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저 배는 아주 멀고 먼 세상, 아주 특별한 세상에서 온 것 같았다. 소루는 막로에서 뛰어내려가 선착장으로 나갔다. 배가 점점 다가오자 배 위에서 춤을 추는 무희들이 보였다. 화려한 비단이 바람에 날리며 모두 사뿐사뿐 배전을 돌고 도는데 그런 무희들의 춤이 소루의 정신을 온통 빼앗았다. 배에서 발판이 내려지고 단과 서웅이 무희들과 함께 배에서 내려오자 소루는 병사들을 뒤로 물리치며 자진해서 길을 넓게 터주었다. 하버니의 위두단과 서웅이여. 세진이의 장군 소루입니다. 우리 막루로 올라가 경치를 보며 얘기합시다. 단이 앞장을 서서 막루로 올랐다. 과연 이곳의 경치는 일품이요. 앞으로 이곳에 자주 들리도록 합시다. 단이 서웅을 보며 느긋하게 웃으며 말했다. 소루는 누가 지금 이곳의 주인인지도 모르는 그들의 대화에 기가 막혔다. 소루는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참, 소루 장군.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소루가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고 한참 만에야 대답했다. 이것은 내가 다스리고자 합니다. 이곳을 누가 다스리든 상관은 없소. 그러나 굳이 이곳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요? 저희 세진이는 이번 홍수의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이곳 두미강변의 피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두 하버니에서 두미강에 뚝을 쌓아 생긴 일이니 나는 이 추미도를 접수하여 그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이 웃음을 지으며 땅바닥을 가르쳤다. 이걸 보시오. 소루가 단의 미소에 어리둥절하며 땅바닥을 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그것은 개미집이었다. 수많은 개미가 들락날락하며 비에 파손된 집을 보수하고 있다. 하늘에서 보면 인간 세상은 개미집과 같소. 네, 이쪽에서 집 앞에 볼을 쌓았다고 저쪽 개미집이 더 피해를 보았을 것 같소. 이쪽에 볼을 쌓지 않았다면 저쪽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 같소. 위에서 보면 다 똑같소. 굳이 탓을 한다면 하늘을 탓하든지 아니면 집을 허술히 관리한 자신을 탓해야 맞지 않겠소. 소루가 할 말을 잇고 대답을 못했다. 소루 장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오?
예? 무슨 말인지요? 세진이를 모두 평정하여 위두가 될 생각이요.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건 아닌 것 같소. 그러나 소루 장군이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마땅히 거처할 다른 장소가 탐탁지 않을 것 같소. 사실이었다. 소루는 당장 세진이를 전복할 힘이 부족하다. 소물의 실정에 반기는 들었으나 오히려 소물의 연합군대에 밀려 추미도에 이른 것이었다. 앞으로 힘을 크게 기를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갈 곳이 없다. 계속해서 전투하며 그때그때 자신의 거처를 확보해야만 한다. 여기서 다시 쉬어가렵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지고 있군요. 44번째 글로 다시 오겠습니다.